조니 에빠빠, 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스페인의 땅 이베리아 반도에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120만 년 전부터. 그런데 로마인들은 여기를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는데 토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이베로족이 살았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켈트족이 북유럽에서 이주해 옵니다. 이들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베로족하고 켈트족하고 나중에 짬뽕이 되는데 이들은 그리스라든가 페니키아하고 교류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는 페니키아의 후예인 카르타고가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지만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한테 뺏깁니다. 그런데 5세기 후반에 서로마가 망하면서 게르만족이 여기저기에 나라를 세웁니다. 영국에는 앵글로색손 왕국, 프랑스에는 프랑크 왕국, 이탈리아에는 동고트 왕국, 스페인에는 소고트 왕국이 세워집니다. 소고트 왕국은 약 300년간 지속되다가 711년에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슬람 우마야 왕조한테 망합니다. 그런데 756년 우마야 왕조는 아빠스 왕조한테 망해가지고 왕족들이 다 몰살당한데요. 아브드 알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우마야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안달루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카톨릭 연합군한테 다 망하고 그라나다 왕국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이 유명하죠. 1469년에는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하고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스페인 연합왕국이 탄생하는데 이들은 결국 1492년 이슬람을 그라나다에서 다 몰아냅니다. 이렇게 이슬람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는 걸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 800년 만에 이걸 이룹니다. 이사벨 여왕이.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슬람하고 싸워서 그런지 스페인은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489년에 종교재판소라는 게 생겨가지고 무슬림이나 유대인 같은 타 종교를 합법적으로 탄압합니다. 그래서 향후 200년간 마녀 사냥이라든가 종교재판 같은 게 팬데믹처럼 전 유럽에 퍼집니다. 이사벨 여왕은 영토 확장과 가톨릭 전파를 위해서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콜럼버스의 후원자가 됩니다. 자기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탈탈 털어서 이게 신의 한 수인데 그러면서 막대한 금과 자원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향후 200년 동안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엽니다. 이사벨 여왕은 딸을 신성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가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외손주인 카를로스가 1516년 스페인 왕이 되는데 그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이탈리아 왕입니다. 이렇게 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요. 당시 그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하고 필리핀 제도에 있는 식민지까지 다스렸습니다. 사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스페인이었죠. 영국이 아니라. 카를로스 2세는 죽기 전에 합스부르크 제국을 분할해서 동생 페르디난트 2세에겐 신성로마 제국을 주고 아들 펠리페 2세에겐 스페인과 식민지를 줍니다. 펠리페 2세는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 1580년 알칸타라 전투에서 포르투갈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 때 스페인은 4개의 대륙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하고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펠리페 2세는 1588년 영국을 치기 위해서 무적 함대를 보내는데요. 태풍님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칼레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던 스페인도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여기저기 싸우고 전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액의 빚을 지고 1596년에 파산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618년에는 30년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죠. 스페인은 같은 카톨릭의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로마 제국하고 한편이 됩니다. 그런데 패전국이 돼가지고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을 뺏깁니다. 그리고 1700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는 후계자 없이 죽는데 이때 스페인 왕자를 차지하려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서로 싸웁니다. 결국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필리페 5세가 스페인 왕이 되는데요.
프랑스 왕이 스페인 왕도 하니까 영국, 오스트리아가 불만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스페인, 프랑스가 지죠. 결국 1713년 위트레트 조약에 의해서 펠리페 5세는 스페인 왕으로 인정받지만 프랑스 왕위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나폴리, 밀라노 등 많은 해외 영토를 잇습니다. 더 이상 스페인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스페인은 프랑스하고 손잡고 트라팔카르 해전이나 포르투갈 침공에서도 함께 싸웠지만 다 필요 없었죠. 나폴레옹은 스페인 왕 페르난도 7세를 끌어내리고 1808년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자 스페인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심지어 숨어있다가 몽둥이 들고 갑자기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게릴라라는 말이 생깁니다. 결국 영국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1813년 페르난도 7세를 다시 왕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스페인은 입헌군주제를 실시합니다. 이후 스페인은 공화제가 됐다, 입헌군주제가 됐다를 반복하는데요. 1898년에는 쿠바 문제 때문에 미국과 전쟁이 나가지고 또 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민지였던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마저 미국한테 넘겨줍니다. 1936년에는 좌우파 간의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데요. 우파의 프랑코가 40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합니다. 이 사람은 파시스트인데요. 이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스탈린 말고는 능가할 사람이 없죠. 이 사람을. 그래서 이걸 스페인의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프랑코는 집권 이후에 자신을 스페인 왕국의 섭정으로 자처하고 왕정 복구를 하는데요. 왕은 없었죠.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가 죽고 나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즉위해가지고 입헌군주제 국가를 수립하고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자, 오늘은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스페인의 역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